정부는 67년을 살면서 단 하나만 믿고 살았다. 바로 아들 경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식당 보조, 청소부, 파출부 할 것 없이 온갖 일을 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괜찮았다. 아들만 잘 키우면 됐다. 경수는 그런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공부를 잘했고 대학에 합격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29살 되던 해 경수는 여자를 데려왔다. 이름은 수진. 얌전하고 조용한 여자였다. 정부는 처음엔 불안했다. 마치 아들을 빼앗기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경수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평생 엄마 모실게요. 그 말에 정부는 눈물을 흘렸다.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경수는 정분을 단상에 세우고 말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혼자 저를 키우셨고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 몇 달은 경수가 주말마다 찾아왔다. 반찬을 챙겨주고 집 수리가 필요하면 직접 고쳐주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다. 정부는 행복했다. 아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뻤다. 하지만 반년 정도가 지났을까?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두 달에 한 번. 전화마도 점점 뜸해졌다. 정부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회사 일도 힘들겠지. 하지만 명절이 되어도 경수는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하면 수진이 받았다. 어머님, 그이는 지금 회사 일로 많이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드리게 할게요. 하지만 경수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다. 정부는 혼자 명절 음식을 만들다가 눈물을 흘렸다. 텅 빈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어느 날 정부는 참지 못하고 경수의 집으로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1시간을 기다렸다. 2시간을 기다렸다. 그제야 경수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반갑지 않았다. 엄마, 왜 말도 없이 오셨어요? 왜 말도 없이 왔냐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건데. 경수야, 너 요새 왜 그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 바빠요. 지금 또 다시 나가봐야 해요. 다음에 제가 찾아뵐게요. 언제? 곧요. 하지만 그 곧은 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흘러갔다. 마음이 무거웠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혹시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아들이 변한 걸까?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경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다. 넉 달이 지났다. 정분의 전화는 점점 더 무시당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정부는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다.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화면은 어두웠고 알림은 없었다. 어느 날 밤 정부는 경수에게 긴 문자를 보냈다. 경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해줘. 엄마가 고칠게. 제발 엄마를 피하지 마. 엄마는 너밖에 없어. 손가락이 떨렸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눌렀다. 그리고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하룻밤. 시간은 흘러도 아들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거울을 봤다. 백발이 늘었다. 주름도 깊어졌다. 67년의 인생. 그중 4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만 바랐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랑은 어디로 간 걸까? 정부는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돼. 강해야 해. 혼자서도 살 수 있어야 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랐다. 아들에게 헌신한 게 잘못인가? 아니면 너무 많이 기대한 게 잘못인가? 정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남편 제삿날 사진을 꺼내봤다. 사진 속 경수는 10살이었다.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다.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녔고 엄마 사랑해를 하루에 10번도 더 말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정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당신 우리 아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방을 채웠다. 석 달 후 경수가 찾아왔다. 아무 예고 없이. 정부는 반가움에 문을 열어주며 미소 지었다. 경수야, 어서 와. 엄마가 밥 해줄게. 하지만 경수의 얼굴은 어두웠다. 웃지 않았다. 거실에 앉은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정부는 불안했다. 경수야, 무슨 일 있니? 경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정부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집을 팔아야 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정분의 표정이 굳었다. 왜? 무슨 일인데? 병원 비요. 수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경수의 목소리는 낮았다. 정부는 잠시 생각했다. 며느리가 아프다니. 안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까지 팔아야 하나. 얼마나 드는데? 2천만 원이요. 정부는 한숨을 쉬었다. 2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다. 평생 모은 돈도 2천만 원이 채 안 됐다. 집을 팔면 자신은 어디로 가나. 경수야, 엄마도 돈이 없어. 그리고 이 집 팔면 엄마는 어떡하고. 월세 구하면 되잖아요. 경수가 너무 쉽게 말했다. 정부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나. 경수야, 엄마 이제 곧 칠순이야. 이 나이에 이사를 다니라고? 엄마, 이건 급한 일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경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안 돼. 정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은 못 팔아. 너희 아버지랑 너 키우며 산 집이야. 추억이 담긴 곳이고. 어떻게 그걸 팔아? 엄마. 경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집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럼 내가 대출 받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엄마한테 이러지 말고. 정분도 지지 않았다. 경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일어났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경수야, 엄마도 살아야 해. 평생 너만 키우다가 내 노후는 다 갔어. 이제 남은 게 이 집밖에 없는데 그걸 팔라고?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현관으로 향했다. 경수야. 정분이 불렀다. 하지만 경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정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게 맞나? 내가 잘한 건가? 하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다. 맞아. 나도 살아야지.
아들만 생각하다 내 인생 다 버릴 순 없어. 정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경수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정부는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먼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잘못한 건 아들이었다. 집을 팔라는 게 말이 되나. 정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정말 급한 일이었을까? 며느리가 많이 아픈 걸까? 그렇다면 내가 너무 매정했나? 정부는 이불을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경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어두운 표정. 간절한 목소리. 한 달이 지났다. 경수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정부는 견딜 수 없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경수야, 수진이는 좀 어떠니?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정부는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들이 연락을 거부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정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다. 어느 날 정부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나도 살아야지. 내 집을 왜 팔아.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죄책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혹시 내가 이기적이었나? 혹시 내가 아들을 버린 건가?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버린 건 아들이야. 날 먼저 외면한 건 아들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의심이 들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아들이 먼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놓친 게 있는 걸까?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낙엽이 지고 있었다. 나뭇잎처럼 자신의 마음도 떨어지는 것 같았다. 공허하고 외로웠다. 그날 밤 정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경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 돌잔치,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모든 순간에 정분이 함께 있었다. 웃고 있는 경수.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정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경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경수는 여전히 웃고 있을 뿐이었다. 정부는 앨범을 덮고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돼. 강해야 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밤은 깊어갔고 정부는 혼자였다. 얼마 후 이웃 김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정분 씨 요새 어떻게 지내요? 정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럭저럭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김 아주머니는 거실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경수 소식 들었어요. 정분의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소식? 경수가 요새 동네 이곳저곳에서 돈 빌리러 다닌대요.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숨이 막혔다. 경수가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그리고 김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새 여자랑 산다는 소문도 있어요. 뭐라고요? 정분이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소문으로 들은 건데요. 수진 씨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살고 있대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가 봐요. 정부는 믿을 수 없었다. 경수가? 그 착한 경수가? 김 아주머니가 떠난 후 정부는 혼자 남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새 여자라니. 수진이는? 그럼 그때 병원비가 필요하다던 건 거짓말이었나? 아니면 새 여자를 위해 돈이 필요했던 건가? 정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전화를 걸었다. 경수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당장 전화해. 엄마가 다 알아.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정부는 핸드폰을 세게 쥐었다. 손이 떨리고 배신감이 밀려왔다. 평생 너만 믿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날 대하는 방식이니. 며칠이 지났다. 정부는 동네를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수군거리는 소리. 정분 씨 아들 말이야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참 안 됐어. 정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창피하고 분했다. 밤마다 정부는 혼자 울었다. 식탁에 앉아 거실 소파에 누워 침대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역시 다 똑같지. 남자들은 다 똑같아.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래. 정부는 중얼거렸다. 남편은 살아생전 술만 마시고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래도 정부는 참았다.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다. 어느 날 밤 정부는 경수에게 긴 문자를 보냈다. 경수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손이 다 부르트도록 일했어. 너 학원비 내려고, 너 대학 보내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어. 그런데 이게 뭐니? 새 여자랑 산다고? 엄마를 이렇게 버리는 거니? 문자를 보내고 정부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평생을 바쳤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아들만 키웠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었다. 정부는 소리 내어 울었다. 하느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벌을 주십니까? 다음 날 아침 정부는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다.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정부는 허탈했다.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없으면 무엇을 위해 사나? 이웃들의 위로도 소용없었다. 정분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들이 정신 차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믿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였다. 자신을 버린 아들. 새 삶을 선택한 아들. 정부는 경수의 방문을 닫았다. 어렸을 때부터 쓰던 방. 경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정부는 그 방을 볼 수 없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배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정부는 방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이제 그 방은 없는 것으로 하자. 아들도 없는 것으로 하자.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밤마다 경수 생각이 났다. 웃던 모습, 엄마를 안아주던 모습,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모습.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아니면 진짜였다가 변한 건가? 정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아플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정부는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다. 동정 어린 눈빛을 받기 싫었다. 혼자 있는 게 편했다. 텔레비전을 보고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기계적으로 하루를 보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았다. 어느 날 정부는 혼잣말을 했다. 경수야,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니? 내가 날 이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었니? 대답은 없었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정부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갔다. 그 후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정부는 가슴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인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신부전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부는 멍했다. 신부전?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정부는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병이 생기다니.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문득 경수가 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집에 돌아와 정부는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연결음이 울렸다. 경수가 받았다. 엄마? 또 목소리가 낯설었다. 몇 달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 경수야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아파. 병원 갔더니 신부전이래. 수술해야 한대. 침묵이 흘렀다. 정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경수야 엄마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래도 보고 싶다. 한 번만 와줄 수 없니? 정분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평생 강하게 살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경수의 대답은 차가웠다. 죄송해요. 엄마 저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뭐라고? 정부는 귀를 의심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요. 저도 정리할 게 많아서. 경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경수야. 정분이 소리쳤다.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안 올 거니? 엄마 과장하지 마세요. 신부전이면 치료하면 되잖아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정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다. 내버려 두라고.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정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정부는 소리 내어 울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엄마가 죽는다는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정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병 때문이 아니었다. 아들의 말 때문이었다. 내버려 두라는 그 차가운 말. 연락하지 말라는 그 냉정한 말. 정부는 무너졌다. 며칠 동안 정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밥도 먹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냥 죽고 싶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들도 없고 건강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정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웃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정분 씨, 괜찮아요? 며칠째 소식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웃은 계속 문을 두드리다 결국 관리사무소를 불러 문을 열었다. 정분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정분 씨, 정신 차려요. 이웃이 물을 먹였다. 정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냥 놔둬요. 저 그냥 죽을래요. 무슨 소리예요. 병원 가야 해요. 이웃들이 정분을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정부는 생각했다. 왜 나를 살리는 거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의사가 말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할게요. 정부는 서명을 했다. 떨리는 손으로. 이게 마지막 서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수술이 실패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아플 필요도 외로울 필요도 없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일었다. 경수에 대한 분노. 엄마를 이렇게 만든 그 아들. 죽어가는 엄마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한 그 아들. 정부는 이를 악물었다. 죽지 않겠어. 아직은. 경수를 한 번 더 보기 전엔. 일주일 후 정부는 퇴원했다.
수술은 필요 없다고 했다. 약물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고.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웃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라고? 삶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집에 돌아온 날 초인종이 울렸다. 정부는 문을 열었다. 경수였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하지만 정부의 얼굴에 미소는 없었다. 왜 왔어? 엄마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경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정부는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 경수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거실에 앉은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정분이 먼저 물었다. 수진이는? 헤어졌어요. 역시 그랬구나. 새 여자 있니? 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소문이 거짓말이었어? 네, 아니, 복잡해요. 경수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정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왜 왔는데? 엄마. 통장 좀.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돈 필요해요. 정말 급해요. 정분의 눈빛이 변했다. 또 돈? 엄마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너한테 마지막이 뭐가 있어?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정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는 돈 나오는 기계야?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고? 엄마 진짜 급한 일이에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일어나. 보기 싫어. 경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이 그의 뺨을 흘렀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내가 날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이제 엄마가 아니야. 그저 돈 줄일 뿐이지, 그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엄마가 죽는다는데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 돈 필요하니까 찾아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정분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다. 정부는 안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다. 평생 모은 돈이 담긴 통장들을 나와 경수 앞에 던졌다. 가져가. 다 가져가. 어차피 너 줄 거였어. 경수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건 가져가라고. 그리고 다신 오지 마. 이제 끝이야. 너랑 나랑.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남이야. 완전한 남.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가. 정분이 소리쳤다. 당장 나가. 내 얼굴도 보기 싫어. 경수는 통장을 짚지 않았다. 그저 정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경수는 돌아섰다. 현관으로 향했다. 정부는 그의 등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신 오지 마. 죽어도 오지 마. 문이 닫히고 정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다음 날 정부는 은행에 갔다. 모든 통장을 해지했다. 해지한 통장의 모든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집에 가져왔다. 그리고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경수에게 절대 주지 않을 거였다. 정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경수의 번호를 찾았다. 그리고 차단했다. 이제 연락도 받지 않을 거였다. 문자도 전화도 완전히 끊는 거였다. 정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었다.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정분이 중얼거렸다. 평생 혼자 살았지만 이번엔 진짜 혼자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두었다. 울고 싶었다. 실컷 울고 싶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약을 먹고 검진을 받고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경수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동정받기 싫어서, 그냥 혼자 있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부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계속 울렸다.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동네에 반장 이 씨가 서 있었다. 정분 씨, 이거 좀 드리려고요. 그는 흰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뭔가요? 아드님이 맡기고 갔어요. 며칠 전에. 정분의 손이 멈췄다. 경수가요? 네, 꼭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접은 못 온다고 이 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사정이 있나 봐요. 정부는 봉투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문을 닫고 정부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메모가 있었다. 먼저 메모를 펼쳤다. 경수의 글씨였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 서류들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정부는 손이 떨렸다. 서류를 펼쳤다. 병원 영수증이었다. 환자 이름 박정분. 수술 항목 심장 판막 치료. 금액 1,500만 원. 납부자 익명. 정부는 숨이 멎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신의 수술비? 다른 서류를 봤다. 병원 청구서였다. 그리고 납부 확인서. 전액 납부 완료. 납부 일자는 한 달 전이었다. 정분이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던 그 무렵. 정부는 혼란스러웠다. 누가 낸 거지?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장기 기증 동의서 사본이었다. 기증자 박경수. 정부는 눈을 크게 떴다. 장기 기증? 경수가? 서류를 자세히 읽었다. 간 기증. 수혜자 박정분. 대기 상태 진행 중. 정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경수가 돈을 빌리러 다닌 이유. 집을 팔자고 한 이유. 연락을 끊은 이유. 차갑게 대한 이유. 전부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 아니야 정분이 고개를 저었다. 이럴 리 없어 경수가 왜. 하지만 서류는 명확했다. 경수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려 했고 자신의 간을 기증하려 했고 어머니가 거절할까봐 모든 걸 숨겼다. 정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느님 제가 뭘 한 겁니까?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내가 경수한테 뭐라고 했지? 나가라고 했어.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어. 죽어도 오지 말라고. 정부는 서류를 다시 집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경수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뭔데? 엄마를 사랑한 게 잘못인가? 희생한 게 잘못인가? 정부는 울부짖었다.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집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경수 번호를 차단했다는 것. 황급히 차단을 해제하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경수야, 제발 받아. 엄마야. 문자를 보냈다. 경수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연락해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정부는 핸드폰을 붙잡고 울었다. 경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웃에게 전화했다. 경수 연락처 아세요? 집 주소라도?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경수는 이사를 갔고 새 주소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정부는 절망했다. 아들을 찾을 수 없었다. 사과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정부는 경수의 방문을 열었다. 자물쇠를 풀고 오랜만에 들어가는 방.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정부는 경수의 책상에 앉았다. 어렸을 때 공부하던 책상.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 경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오해했어. 정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넌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한 아이였어. 그래서 엄마가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정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다. 경수가 어렸을 때 쓴 편지.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예요. 엄마,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효도할게요. 엄마, 아프지 마세요. 엄마 없으면 저 어떡해요. 정부는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다. 경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착한 아이였다.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였다. 다만 방법이 서툴렀을 뿐.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을 뿐. 정부는 그 마음을 이제야 알았다. 경수야,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어. 제발 나타나줘.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하지만 밤은 깊었고 경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경수의 침대에 누웠다. 아들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정부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다. 며칠 후 정부는 병원을 찾았다. 경수가 언급한 병원. 간호사에게 물었다. 박경수라는 환자 있나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네, 계십니다. 3층 병동에 입원 중이세요. 정분의 심장이 뛰었다.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엄마예요. 간호사는 미소 지었다. 3층으로 가세요. 302호실입니다. 정부는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랐다. 복도를 걸었다. 302호. 문 앞에 섰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침대에 경수가 누워 있었다. 야윈 얼굴. 창백한 피부. 링거를 맞고 있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경수야. 경수가 눈을 떴다. 엄마를 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 왜?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정분이 침대 옆에 무릎 꿇었다. 엄마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아픈 줄.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줄. 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일어나세요. 왜 무릎을 꿇으세요? 엄마가 잘못했어. 너한테 나가라고 했지.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지. 죽어도 오지 말라고 정부는 경수의 손을 잡았다. 용서해줘. 엄마를 용서해줘. 경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엄마 잘못 없어요. 제가 제대로 말씀 안 드린 게 잘못이에요. 정부는 고개를 들어 경수를 봤다. 넌 왜 말 안 했어? 아프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엄마를 위해서라고. 말하면 엄마가 거절하실 거잖아요. 엄마는 절대 제 돈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병이야?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간암이요. 말기예요. 정분의 세상이 무너졌다. 뭐라고? 3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처음엔 치료 가능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했어요. 그러다 악화됐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냐고. 정분이 소리쳤다.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엄마도 아프셨잖아요. 신부전. 제가 엄마 검진 결과 봤어요. 몰래. 그래서 엄마부터 치료하려고 했어요. 정부는 울부짖었다. 바보야. 내가 먼저 치료받았어야지. 엄마가 먼저예요. 엄마 없으면 전 못 살아요. 경수가 웃었다. 약한 미소였지만 따뜻했다.
엄마, 제가 장기 기증 신청했어요. 제 간을 엄마한테 드릴 거예요. 안 돼. 정분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어. 내가 죽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전 어차피 오래 못 살아요. 그럼 제 간이라도 엄마한테 드려야죠. 그게 제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정부는 경수를 끌어안았다. 싫어. 절대 안 돼. 차라리 엄마가 죽을게. 엄마, 너 없는 세상에서.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안 돼. 절대 안 돼. 정분의 목소리는 비명이었다. 경수는 엄마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엄마, 다 괜찮아요. 의사가 들어왔다. 정분과 경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엄마예요. 의사는 정분을 바라봤다. 따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정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갔다. 의사가 말했다. 경수 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정부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수술은 못하나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전이가 됐어요. 지금은 통증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의사가 말을 이었다. 경수 씨가 장기 기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머님께 간을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받지 않을 거예요. 정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안 받아요. 내 아들 죽여가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어머님도 치료가 필요하세요. 싫어요. 전 받지 않을 겁니다. 정부는 병실로 돌아갔다. 경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정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경수야, 네, 엄마. 엄마가 널 지킬게. 이번엔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경수는 눈을 떴다. 엄마를 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부터 정부는 병원에서 살았다. 경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밥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었다. 경수는 조금씩 약해졌다. 말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엄마가 곁에 있으면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정부는 울었다. 자신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3달이 지났다. 경수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다. 기도했다. 하느님께, 부처님께, 누구에게든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어느 날 밤 경수가 정분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응, 아들. 엄마. 행복했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엄마도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너를 키워서. 엄마, 제 간 받아주세요. 안 돼. 그 얘기 하지 마. 엄마 제발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 그리고 경수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세요. 저 대신 정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약속할게, 아들아. 이틀 후 경수는 세상을 떠났다. 조용히 평화롭게. 정분의 손을 잡은 채 정부는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 울었다. 경수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야 너를 알았어. 사랑해, 아들아.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정부는 수술을 받았다. 경수의 간을 이식받았다. 수술실로 들어가며 정부는 중얼거렸다.
경수야, 엄마가 잘 살게. 내 뜻대로 살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놀라워했다. 기증자분의 간이 정말 건강했어요. 아드님이 끝까지 어머님을 위해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석 달 후 정부는 완전히 회복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경수가 준 생명. 헛되이 쓸 수 없었다. 정부는 경수의 방으로 갔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경수가 고등학생 때 쓴 일기장이었다. 펼쳐보니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꿈,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하기,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 되기. 정부는 그 글을 읽으며 결심했다. 경수의 꿈을 이루어주자. 경수를 대신해서. 일주일 후 정부는 동네 복지관을 찾았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담당자는 반가워했다. 어떤 봉사를 원하세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 도시락 배달이요. 그리고 아픈 분들 병원 동행도 하고 싶어요.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부터 정분의 하루는 바빠졌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다. 예전에 경수에게 해주던 것처럼 정성껏. 아침이 되면 동네를 돌며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갔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노인들은 고마워하며 밥을 받았다. 오후에는 병원에 갔다. 혼자 오기 힘든 환자들을 모시고 검사실을 찾아주고 결과를 듣는 자리에 함께했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동행했다. 고맙습니다, 정분 씨.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환자들이 말했다. 정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죠.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났다. 정분 씨가 천사래요. 아들 잃고도 저렇게 밝게 사시다니.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정부는 천사가 아니었다. 그저 아들의 사랑을 전하고 싶을 뿐이었다. 경수가 자신에게 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다. 어느 날 정부는 병원에서 젊은 여자를 만났다. 28쯤 되어 보였다. 혼자 앉아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정분이 다가가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저 가남이래요. 엄마 혼자 계신데 제가 이러면 어떡하죠? 정분의 가슴이 아렸다. 경수가 떠올랐다. 치료 받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요. 일도 그만뒀고 여자가 울었다. 정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제 아들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더 못 본 척 못해요. 정부는 집에 돌아와 금고를 열었다. 경수를 위해 해지했던 돈. 그리고 이번 달까지 모은 돈. 많지 않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정부는 다음 날 병원으로 그 여자를 찾아갔다. 이거 쓰세요. 이게 뭐예요? 치료비요. 일단 이걸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정분이 봉투를 건넸다. 여자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안 돼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으세요? 제 아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살아요. 꼭 살아서 어머님께 효도하세요. 여자는 정분을 끌어안고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분도 울었다. 경수야, 봤지? 엄마가 너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 내가 엄마를 살린 것처럼. 석 달 후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분 이모님, 수술 성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하대요. 정부는 전화를 받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경수가 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렸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1년이 지났다. 정분의 봉사는 계속됐다.
도시락 배달은 30명으로 늘었고 병원 동행 봉사도 일주일에 5번으로 늘었다. 복지관에서 표창도 받았다. 하지만 정분에게 중요한 건 상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미소였다. 정분 씨 덕분에 살았어요라는 그 말이었다. 어느 봄날 정분은 경수 산소를 찾아갔다. 꽃을 놓고 무릎 꿇었다. 경수야,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내 뜻대로 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엄마 이제 안다. 내가 왜 날 사랑했는지.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더구나. 내가 그걸 가르쳐 줬어.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마워 아들아.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줘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경수는 죽지 않았다. 정분 안에서, 그리고 정분이 도운 모든 사람들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저녁 무렵 정부는 복지관으로 돌아갔다. 내일 배달할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서 밥을 하며 정부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경수가 좋아하던 노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하늘이었다. 경수야,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엄마가 또 누군가를 웃게 만들 거야. 내가 엄마를 웃게 만들어준 것처럼. 정부는 밥을 퍼담으며 미소 지었다.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따뜻했다. 정분의 마음처럼. 경수가 남긴 사랑처럼.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준비되고 있었다.